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192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쌤이 말할 때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렇지. 바로 10년 단위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 독립운동을 구별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데, 자, 크게 국내와 국외 중에 어디부터 살펴볼 거냐? 먼저 국내부터 살펴보자고. 자, 이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여러 개가 막 일어나. 10년대에 비해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늘어나거든? Why? 왜 늘어났을까? 그렇지. 10년대는 무단통치, 20년대는 문화통치. 그러니 상대적으로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이 하기가 좀 더 수월했던 거지. 그래서 20년대 많은 국내 독립운동이 나타나는데 그 독립운동을 쌤이 칠판 바닥을 이용해서 큰 흐름으로 오늘 한번 정리시켜 줄 거야. 자, 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서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쌤, 이런 민족주의라는 말, 사회주의라는 말 어려워요. 자, 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 지워, 주의를. 그럼 뭐만 남어? 민족. 뭐만 남어? 사회. 앞에 있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야. 즉, 민족주의는 뭘 중시 여겨? 민족. 민족의 행복을 중시 여겨, 민족의 발전을 중시 여겨. 근데 지금 민족이 행복해? 불행해. 민족이 발전해? 발전 못하고 있어. 왜? 일제강점기니까. 그러니 이들의 1차 목표는 뭐야? 일단 독립해야 돼. 그래서 민족주의 아이들이 독립운동했던 거야. 그럼 쌤, 사회주의는 사회를 중시 여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중시 여기는 거야. 농민 노동자 중심으로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게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사회 구성원들, 특히 농민 노동자가 행복해? 불행하잖아. 평등해? 불평등하잖아. 왜? 일본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도 독립운동했던 거야. 즉 어렵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할 수 있는데 쉽게 정리하자고.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자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치 체제는 달라. 다만 일제강점기 내에서는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각각의 이상향을 향해 가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독립부터 해야 돼.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 했던 아이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민족주의도 독립운동했고 사회주의도 독립운동했던 아이들. 특히 사회주의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19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는 3.1운동 이후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럼 지금부터 민족주의 아이들은 어떻게 독립운동했고 사회주의 아이들은 어떻게 독립운동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민족주의 아이들은 어떻게 독립을 하자라고 했냐. 실력을 길러야 된다. 선실력 후 독립. 일단 실력을 길러야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했던 운동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이야. 자, 우리 일제강점기 전에 애국개몽운동 기억하니? 그거와 같아. 바로 어디 분야의 실력 기르기. 그렇지. 교육과 경제 분야의 실력 기르기. 바로 교육과 경제 분야에 우리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교육 분야 했던 실력 양성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쉽게 말해 백성들이 힘을 모아 우리 대학교 만들자야. 자, 20년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어? 문화통치. 교육 기회를 늘려줘. 단 어떤 교육만 늘려주니? 주로 초등교육과 기술교육 위주로 교육을 늘려주잖아. 근데 그런 것만 해서는 우리가 형성될 수 없어. 실력이 늘 수 없어. 그러니 우리도 대학교 만들자. 일본이 안 만들어주니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대학교 만들자.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거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탄압했겠지. 결국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 일본이 이 대학 설립운동 막은 다음에 일본이 대학교를 만들어줘. 그게 경성제국대학교야.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경성제국대학교라는 대학교는 만들어졌지. 밀립대학 설립운동 결과 아니야. 이건 실패한 거잖아. 일본이 만든 대학이 경성제국대학교야. 그래서 경성제국대학교 만들어졌다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것들 실수하는 친구들 있어. 자, 그 다음 계몽운동. 우리 지식들 무지몽매한 사람들 깨우쳐주자. 계도시키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력을 높이려고 이제 교육들을 많이 시켜주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문맹이 많아. 문맹. 자, 어떤 사람이냐? 글자를 쓰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문맹들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줘야지. 문맹 퇴치운동.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한글 가르쳐 주는 거야. 문자 보급해 주는 거라고. 신문을 이용해서 혹은 지식인들이 사람들을 직접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에게 한글을 많이 가르쳐 줬던 게 바로 이 문맹 퇴치 운동. 그 다음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가자 민중 속으로 러시아 말이거든. 자, 가자 민중 속으로 어떤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냐?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나타나. 말 그대로 지식인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농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글자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고향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운동이 문화로드 운동. 자, 고급 지식 하나 설명하면 이런 계몽운동은 대부분 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분화로드 운동은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운동. 그거까지 알아두면 베스트. 하지만 어렵다. 20년대 교육 분야의 실력 기르기 운동. 자, 는 경제 분야의 실력 기르기 운동. 얘들아, 우리 10년대는 회사 차리기가 어려워. 왜? 회사령 때문에. 근데 20년대 회사령이 어떻게 돼? 철폐돼.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신고만 하면 차릴 수 있잖아.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 이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뭐 평양 고무신 공장, 평양 메리아스 공장. 얘들아, 메리아스 공장 알지? 그 아버지들 입는 그 안에 흰색 속옷 같은 거. 속옷 공장.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20년대는 우리나라 기업 차리기도 쉽지만 일본의 공업화 성공으로 일본의 재벌 그룹들이 많이 건너와. 20년대 일본 물건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 우리나라. 그럼 일본 물건이 많이 들어와? 한국 기업도 지금 물건을 만들어? 그럼 한국 기업 살리려면 어디 나라 물건 사주자? 우리나라 물건 사주자. 바로 그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이야. 쉽게 말해 국산품 애용하자. 우리 살림은 우리 것으로 구입하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사람들이 평양 메리아스 공장 거 많이 사주고 평양 고무신 사주고 이런 거야. 요즘으로 치면 그렇지, 외국 브랜드 옷 사지 말고 우리 국산 브랜드 사자. 외국 음료 먹지 말고 우리 식혜 마시자. 그런 운동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은 교육과 경제 분야 실력 양성 열심히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내부적으로도 힘이 좀 빠지는 거야. 뭔가 열심히 운동했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타나. 힘이 빠지지. 그러면서 민족주의 내에 분열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그리고 서로 쪼개지게 되는 거지. 분화. 그래서 민족주의 아이들이 어떻게 분화되냐? 자,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길러도 안 된다. 일본 못 이긴다. 그러니 일본에게 너무 강하게 도전하지 말고 적당히 일본과 타협할 건 타협하고 우리가 얻을 건 얻자.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해. 일본과 적당히 손잡자. 타협하자. 우리 얘네를 자치론이라고도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 독립은 원하는 게 아니야. 일본의 지배 인정하는 거야. 다만 일본아, 니들 지배하는데 그 밑에 우리가 나름의 조금이나마 결정권이라도 줘.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조금이라도 줘. 그게 바로 자치론 타협적 민족주의. 정말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 친일파 아이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 물론 대부분. 그 다음 반면에 어떤 애도 있냐? 아니다. 일본과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내게 필요한 건 오로지 무엇뿐? 독립뿐. 절대 독립론자라 부른다. 전형적인 독립운동가들. 또 민족주의 아이들이 분화되었다는 거. 2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일본과 적당히 손잡자. 타협적 민족주의. 아니다. 손잡을 수 없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일단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 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니?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사회주의 아이들은 어떻게 독립운동했습니까? 얘들아,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어떻게 소개되냐? 책, 학문으로 소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 어떤 애들 위주로 처음에 사회주의를 접할까? 지식인 중심. 바로 그 지식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학생들이었잖아.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했던 대표적인 항일운동 20년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말 그대로 6월 10일 날 만세 운동한 거야. 3.1운동 그 느낌으로. 자, 근데 우리 3.1운동 한번 복습해볼까? 누구의 장례식을 이용했지? 고종.
이 60만세 운동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황제 순종의 장례식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비교할 줄 알면 공부할 때 좋겠지. 고종 나왔다 3.1운동, 순종 나왔다 60만세 운동. 자, 이 60만세 운동은 학생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운동이야. 자, 이 학생운동, 이 60만세 운동 안타깝게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는데 일본의 탄압으로 서울에서 정지가 된다는 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운동.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야. 바로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광주를 거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까지 저 북한 지역까지, 지금의 북한 지역까지, 즉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진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럼 이 두 운동은 비교하기 좋겠다. 공통점은 20년대 학생 운동. 차이점은 전국적 확산이 안 됐고 전국적 확산이 됐고. 자, 그렇게 구별할 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농민노동운동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들아, 사회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농민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차별에 저항하자야. 당연히 농민 노동자들이 운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 자, 초창기 20년대 농민 노동운동은 생존권 투쟁이야. 즉 살게 해달라야. 농민들 중에 대다수였던 남의 땅 농사 지는 소작농들 엄청나게 뜯기는 거야. 지주에게. 심한 곳은 70%를 소작료로 뜯어가. 말도 안 되는 거지. 노동자들 극심한 노동시간, 월급은 적어. 그러니 이들은 뭐 해달라요? 월급 좀 올려달라고. 노동시간 좀 줄여달라야. 자, 농민과 노동자들의 초창기 운동은 생존권 투쟁, 살려달라야. 이 생존권 투쟁의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소작농들이 일으켰던 암태도 소작쟁의라고 있어. 바로 1923년 전라도 앞에 있는 섬 암태도라는 섬의 지주가 무려 세금을 70% 뜯어가는 건 소작료. 말도 안 된다. 소작료 좀 낮춰달라. 바로 생존권 투쟁을 대표하는 게 암태도 소작쟁이. 자, 얘들아, 이 생존권 투쟁을 하는데 일본 지주들과 친일파 지주, 일본인 사장, 친일파 사장들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그럼 뭔가를 요구하는데 자꾸 무시당하고 안 들어줘. 그럼 어때? 화가 나지. 그래서 30년대 넘어가면 운동의 성격이 바뀌어. 이제 항일운동,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야. 자, 그래서 우리 알아두면 좋은 운동이 이 생존권 투쟁에서 항일운동으로 전환되는 터닝포인트 사건이 뭐냐?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야. 이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크게 일으킨 운동인데 그것 또한 일본이 무시하고 방해해서 탄압 실패. 미안해.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원산 노동자 총파업도 실패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1929년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아, 이제 생존권이 아니야. 일본에 대한 저항, 항일투쟁으로 변화되었던 터닝포인트. 그래서 운동의 성격도 비폭력에서 점점 폭력적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농민노동운동. 자, 이렇게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독립운동도 하고 일본에 저항을 해. 당연히 일본이 엄청난 탄압을 했겠지.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늘어나고 사회주의의 성향을 띤 운동, 독립운동들이 많이 나타나자 바로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려고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그래서 이 법이 정해진 이후로는 운동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법 때문에 자꾸자꾸 눌리거나 탄압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 점점 힘이 빠지겠지. 그래서 2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사회주의 세력들이 약화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흐름 봐봐. 민족주의 나름 열심히 했지만 쪼개지면서 힘이 약화. 사회주의 열심히 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점점 힘이 빠져. 양쪽 진영 다 힘이 빠져. 점점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워져. 그럼 어떻게 해? 해결책. 그렇지. 힘 약해지는 애들끼리 뭐 해보자? 합쳐보자. 그래서 바로 민족주의 중에 어떤 민족주의?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왜? 이들은 적당히 일본과 손잡자잖아. 이들은 같이 않는 거지.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무조건 독립해야 된다. 바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아이들과 힘이 약해지고 있던 사회주의 세력. 이 두 아이들이 뭐한다? 그렇지. 손을 잡게 된다. 바로 민족이 힘을 합치는 민족협동단체가 나타난다.
바로 사회주의 좌, 민족주의 유, 좌우가 손을 잡는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20년대를 대표하는 단체가 뭐냐? 그렇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이때가 1927년. 그럼 신간회는 여러분이 봐도 중요해 보이는 단체지. 그렇지, 바로 어떤 주의와 어떤 주의의 만남이야? 추구하는 이상향이 달랐잖아. 물론 일제강점기는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래도 성향이 다른 두 아이들이 손을 잡게 된 거야. 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만남, 바로 신간회. 그래서 이 신간회는 추가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다음 강의가 바로 여러분 신간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 몇 년대? 1920년대. 어디 지역? 국내 지역.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독립운동, 크게 민족주의 아이들과 사회주의 아이들이 각각 노력했으며 그들이 결국 약해졌고 결국 손을 잡았다. 요 흐름에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쌤이 요즘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 목소리를 좀 크게 내다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버벅거릴 때도 있고 좀 씹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주고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최대한 빨리 컨디션 회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신나게, 좀 더 재밌게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